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었습니다의 정성환입니다. 오로지 칼 한 자루로 세상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예술, 이것을 정각이라 합니다. 오늘은 정신과 마음을 칼 한 자루로 새기듯 홀로 서기를 이룩하신 정각예술가 진영근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전각에 있어서 동양 문화의 꽃으로 일컫는 인장. 사방 한치의 예술로 표현되어 온 인장은 개인의 믿음의 증표이자 쉼표이기 때문에 아주 작은 물건이지만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기게 된다. 게다가 그 안에 깃들어 있는 도장장이의 혼과 열정을 생각한다면 어찌 사인을 인장에 비하겠는가. 자신을 수리산직이라고 소개한 이 사람은 공제라는 호를 가진 서예 전각 예술가 진영근 선생이다. 작은 한치에 우주를 끌어들인다는 말대로 그는 작은 도장 표면에 한 사람의 인생을 실어놓고 있었다. 16 어린 나이에 고향을 떠나와 전각 칼 한 자루를 쥐고 살아온 지 어느덧 30여 년. 이제는 글자 한 획과 작디 작은 점에까지 예술성과 상징성이 나타나고 자신만의 혼과 열정이 묻어난다. 한 인간의 정신, 곧 마음을 새기고 쓰고 그리면서 외길 인생을 걸어온 진영근 선생. 의류년 닭의 해를 맞아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명을 여는 닭의 부지런함과 새날의 희망, 그리고 행복까지 선물했다는 그는 한국 제1의 서예가이며 전각 예술가이기 이전에 아주 소박하고 따뜻한 우리의 이웃이었다. 가치 있는 예술을 보다 많은 이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는 예술 노동가. 다시 태어나도 전각 칼과 붓을 들고 살아가겠다는 서예 전각 예술가 진영근 선생을 만나보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정각예술을 하시는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근데 일반인들께서 정각예술에 대해서는 좀 생소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각예술은 어떤 분야입니까? 청각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네. 돌이라든가 나무, 금속 따위의 네. 문자라든가 어떤 문양이라든가 이 그림 이런 것들을 새겨서 네. 그것을 찢고 예. 그것을 감상하는 것을 정각예술이라고 예.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정각이라는 것이 근데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좀 많이 봐온 같은 경우는 왜 성이라든가 어떤 누각 같은 데 붙어 있는 현판 이런 부분에 새긴 것이 혹시 그런 것입니까? 그거하고는 좀 다른 분야입니까? 그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예. 현판에 새김질을 한 것은 별도로 서각이라는 장르에 속하고요. 네. 정각이라는 것은 이제 고대인들이 네. 문자라든가 그림 토상 이런 것을 암각화라든가 네. 갑골이라든가 이런 데 새긴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문자가 생겨나면서 거슬러 올라가면은 은주 진한 시대에 예. 이제 관인제도가 생깁니다. 그래서 관인을 새겨서 쓰다가 그래서 명나라 때에 와가지고 문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분이 문삼교가 서화인들이 쓰는 도장을 만들기 시작한 거죠. 소위 얘기하는 낙관이라고. 예, 그렇습니다. 것입니까? 낙관용 도장을 만들기 시작한 것이 전각의 시초가 되는 것이고요. 예. 그 이후에 수많은 문인 묵객들이 네. 단순하게 이름과 호만 새겨서 찍던 낙관용 전각이 아니라
사람들이 감상할 수 있는 그 명언 가구라든가 예. 또 무슨 개연으로 삼을 수 있는 말이라든가 혹은 무슨 아름다운 도형이라든가 네. 이런 것을 새겨 쓰게 되면서 예. 그것을 감상하는 예술로 발전해 왔고요. 네.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대한민국 서예대전이라든가 예. 또 동아일보사에서 주최하는 동아미술제 같은 그 유수한 그 전시에서도 별도의 공모 분야가 있고 예. 거기서 시상을 하게 되고 네. 네. 그래서 전각 인구가 굉장히 저변이 많이 확대가 되고 있는 지금 실정입니다. 예. 예. 선생님께서 오늘 가지고 나오셨는데, 맨 처음 이제, 아무래도 이제 도장, 인장서부터 정각이 이제 시초한다고 그렇습니다. 그러셨는데, 여기 카메라에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가져오신 거죠? 예, 잠깐 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처음에 도장이 생겨난 것은 네. 어떤 신빙을 표시하는 데서 생겨난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도장이라는 것은 처음에 이제 관인이 만들어져 가지고 사용되다가 이제 점차적으로 사인이 나오게 되고, 네. 도장은 이건 사실 제 도장입니다만, 예.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도장입니다. 네. 도장입니다만은, 일반적인 그냥 내 이름을 새긴 것이죠, 도장하면. 네. 근데 이제 제가 만드는 도장은 보시는 바와 같이 좀, 색다릅니다. 네. 인신이라고 하죠. 그 도장 몸뚱어리에다가 그 염원을 새기기도 합니다. 네. 여기 현재 이 도장은 애설이라, 심화 불성명 애설 상인동. 꽃을 찾아서 목숨을 아끼지 말고, 눈을 사랑하였다면 얼어 죽을 각오를 하라. 네. 그래서 이게 제 좌우명입니다. 아. 이걸 새겨서 이 도장을 찍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광범위한 의미의 도장이라는 말이 정각이라고 하는 고급적 용어로 쓰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정각하면은 무슨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을 뿐이고, 네.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예술 도장이 곧 정각입니다. 네. 이해하실 수 있으십니까? 네. 선생님께서는 많은 전시회를 지금까지 해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중순에도 코엑스 1층에서 전시회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전시회였습니까? 저는 지금, 이른바 전각과 서예, 저 지식으로는 이제 필묵예술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네. 하면서, 개인적으로 이제 이런저런 작업들을 해놓은 것들을, 여러 사람들이 권유에 의해서 하기도 하고, 내 자신이 찾아 나서서 하기도 하고, 그래서 문득문득 하기도 하고 하다가 이번에 어떤 분의 요청에 의해 가지고, 네. 코엑스라고 하는 제가 생각할 때 괴물과 같은 공간이더라고요. 예. 지하 쇼핑몰에 가서, 소규모 전시지만, 여러 사람들과 연합전으로 이렇게 전시를 해가지고, 필묵 혹은 전각이라고 하는 예술을 가지고 대중들을 찾아가는 어떤 행사를 해봤습니다. 네. 여러분 좀 방문하신 분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거기에 이제 일반적인 전시하게 되면은 비교적 이제 친인척이라든가 네. 동료, 선후배들 이런 사람들을 동원하다시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전시가 그런 실정입니다만은 이번 전시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었고 예. 그야말로 거기에 왕래하는 일반 대중들에게 찾아가는 전시였었고요. 네.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반향을 얻었습니다. 네. 반향을 받았고 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고 그다음에 진솔하게 얘기하자면 밥벌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전시가 됐습니다. 예. 주문이 많이 들어왔고요. 예, 예. 사실 이 예술인님을 자처하시는 분들께서 이렇게 죄송합니다. 좀 속되게 밥벌이는 하시고 그러는 건 좀 많지가 않으신 것 같은데 예술이라는 걸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반적인 예술관이라고들 얘기하는데요. 네.
저는 뭐 거창하게 뭐 예술관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제 제 나름대로 그 인식, 예술에 네. 대한 인식은 우선 제 자신부터가 우선 밥을 먹기 위해서 예술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네. 뭐 어려서 그 고약한 인연으로 해가지고 정각을 하기 시작했고 이따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예술이라면 네. 예술은 사람에게 인간들에게 그 아주 특별한 선물이어야 된다는 인식을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술을 위한 예술이 아니라 예술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그것을 가지고 째째하게 굴고 예술가 입리하는 게 아니라 그 소중한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완상하고 또 감상하고 또 소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곧 예술이다. 네. 그래서 예술은 사람을 때로는 기쁘게도 하고 네. 때로는 슬프게도 하고 또 생각하게도 하고 네. 그래서 뭔가 궁극적으로는 즐거움을 주는 내 어떤 매개가 되는 것이 돼야 한다는 것이 저는 그 나름대로 예술에 대한 생각입니다. 네. 예. 좀,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좀 그런, 예술관하고, 지금 추구하신 바하고 좀 맞아 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물론 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예술을 위한 예술이 아니라 그 삶의 새로운 인식을 발견하고 또 표현하는데 그 목적이 돼야 된다는 네. 거하고 뭐 우선 하는 것은 뭐 아까 여쭤보신 대로 이제 밥이라는 게 문제되는 것인데 네. 저는 뭐 제 나이 16에 집을 나왔습니다. 예. 1974년 2월 14일 밤 7시 20분, 28분 네. 중급행 열차를 타고 무작정 상경을 한 거죠. 네. 물론 거기에 자전거를 판 돈 3,400원을 가지고 네. 집을 나와서 이 삭막한 거리에 이제 홀로 떨어진 거죠. 네. 안 해본 것이 없었습니다. 예. 뭐 솔직히 얘기하자면 뭐 소위 철가방이라고 네. 중화요리집의 뭐 배달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천하 상하 좌우 사방을 돌아봐도 아는 사람은 없고 그래서 먹거리를 찾아서 사방 팔도를 대한민국을 안 가본 데가 없습니다. 네. 그러다가 나이를 먹게 되고 또 밥벌이 수단으로 길거리에 앉아서 도장을 파기 시작했죠. 예. 그 도장을 파다 보니까 밥은 생기는데 도장을 기왕에 파는 거 좋은 도장을 좀 멋있는 도장을 좀 새기고 싶더란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건 서예라는 그 문자 예술이기 때문에 네. 문자를 모르고서는 좋은 도장을 새길 수가 없겠다. 그래서 서예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 소위 그 갑골문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대소전을 망라한 고전 문자를 아주 나름대로 각고히 면려하면서 그 탐색해내고 네. 추적해내고 그래서 제가 지금 뭐 전세에 관한 그 대한민국의 뭐 대가라고 자부할 정도로 네. 저를 능가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죠. 예. 필요에 의해서 정말 그 밥을 먹기 위해서 한 예술이다 보니까 그게 절박성이 있고 네. 절박성이 있다 보니까 그 좋은 예술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팔리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대중성도 확보해야 되고요. 아취성도 있어야 되고. 네. 그래서 정말 속된 말로 피나는 고생을 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예가가 됐습니다. 예.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이른바 그 공모전이라고 하죠. 네. 저도 뭐 길거리에서 배운 사람이지만은 제 어떤 예술의 경지는 뭐 어느 정도나 되는지 시험도 해보고 싶어서 네. 공모전에 한번 출품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예. 그러다 어느 날 이제 제3회 대한민국 서예대전에서 우수상을 받으셨죠? 전각부문 최고상이죠. 네. 예, 최고상을 받고 이제 대한민국 서예대전 초대 작가가 됐습니다. 예. 지금 수상 경력 말씀하셨는데 상당히 많은 상을 수상하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1987년도에는 제3회 경인미술대전 최우수상을 수상하셨고, 또 1990년 제3회 월간 서예대전 우수상을 받으셨고, 또 많은 부분들의 수상하셨고, 또 그 대한민국 서예대전 심사위원을 역임하셨고, 또 2001 동아미술제 심사를 또 맡아보셨고 등등 이렇게 많은 그 경력을 가지고 이룩하셨는데 참으로 홀로 이렇게 공부하셔가지고 이렇게 죄송합니다. 표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성공하시기까지에는 참 어려움이 많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어디 뭐 학교에서 배우신 것도 아니고 누가 특별히 가르쳐주는 사사이시는 분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런데 어떠셨습니까? 오늘날 여기까지의 그 감회를 생각하면 참 그걸 감고지회라고 하겠는데 참 각고멸려라고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고약, 외롭고 쓸쓸한 세상살이 이야기 참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다행히도 스승은 없었지만 네. 세상 인연들의 그 천지조화의 은혜가 있어가지고 말이죠. 예. 천지조화의 은혜가 있어서 그 어렵고 각박한 세상을 살아오는데도 그 참 훌륭한 선후배들도 만나게 되고 네. 또 잊을 수 없는 은문도 만나게 됐는데요. 네. 제가 뭐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고요. 고마우신 분 가운데 이제 석도륜 선생님이 계십니다. 네. 산에 계시다가 내려오신 분인데요. 찰 한자 잠잘면 자 아들 자자 한면자라고 하는 호를 가지고 계십니다. 네. 이제 잠자지 않고 공부한다는 의미의 그 아호랍니다. 그 어르신께서 제가 대한민국 서예대전에 출품했을 때 심사위원으로 오셔가지고 네. 제 작품을 당시에 그 최고상으로 그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예. 뭐 심사위원이 심사를 하면서 좋은 작품을 선정하는 거야 당연한 거고 또 그것을 가지고 뭐 구태여 여러 말 할 필요도 없는 거지만 저로서는 얼마나 고맙고 감사했는지. 네. 그 서단이라는 것이 뭐 잘 아시다시피 그 뭐 학맥과 인맥 또는 무슨 사승관계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스승도 없고 외롭고 쓸쓸한 어떤 독학자습에서 출품한 작품을 가지고 작품 그 자체만 보고 뽑아주신 그 어르신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제가 인사를 한번 찾아뵈었더니 네. 그 산중에 계신 어르신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분이야말로 나의 은문이시다. 그래서 지금도 매월 그 선생님을 일정한 요일날 예. 화요일이면은 선생님을 찾아뵙고 가르침을 받고 있는데 제 스승은 아니시고요. 제 표현으로는 그 은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은문이라는 것은 그 옛날 과거 시험에서 시험을 보고 그것을 말하자면 급제시켜준 심사관을 네. 은문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예. 그러니까 은사라든가 네. 이런 개념하고 좀 유사한 개념이죠. 그런 그 어르신 찾아뵈면은 어떤 말씀을 주로 하십니까? 그 어르신은 뭐 명징하시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그 화두로 삼고 있는 말처럼 뭐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밥 먹고 살면 됐지. 네. 거기에 부귀영화까지 노리려고 하지 말아라. 남들은 하기고 싶지 않은 일도 해가면서 어떻게 밥을 먹는데 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밥까지 먹는다면 고맙고 감사해야 될 일이지. 거기에 부귀영화까지 절대 노리지 말아라. 네. 그것이 저에게 뼈에 사무치게 하시는 말씀이셨습니다. 예. 요즘은 그것을 좌우명처럼 네.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근데 이 어렵게 그 정각 예술에 심취하시게 된 거는 나름대로 정각에 무슨 그 매력이 있지 않나 하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 정각을 하는 것의 가장 큰 매력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참 정각은 그 매력이 아니라 마력이 있습니다. 아, 그 정각을 흔히들 왜 일미진중함시방이라고 한 티끌 속에 뭐 우주가 있다는 그 말도 있습니다만은 방촌지지 능초삼라만상이라고도 합니다. 어떤 뜻이죠? 정각이라는 것은 그 보통의 경우에 사방 한치, 그러니까 사방 한치라는 건 사방 삼신치죠. 예. 그 안에 삼라만상을 새길 수 있다는 것이 정각 예술이에요. 네. 거기에 새기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 그리고 이 작은 것의 아름다움, 그거 아주 매력이죠. 네. 그리고 또 뭐 정각하면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서화동원이라 서와 화의 근원은 뿌리가 같다. 네. 서나 화의 연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색임질에서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예. 색임질의 최초 예술 장르가 바로 이 정각입니다. 네. 그래서 단순하게 도장을 새기는 게 아니라 거기에는 서화가 있고 화가 있고 색임질은 조각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거기에 문장은 바로 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 서화, 각이 그 안에 뭉뚱그려져 있기 때문에 아주 심오한 어떤 의미에서 동양예술의 정수요. 네. 동양예술의 정수라고 하는 것은 인류 예술의 정수가 바로 정각이라는 데 있다고 저는 감히 역설할 수 있습니다. 네. 예. 오늘은 정각예술가 진영근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작은 것을 새기는 그 정각의 그 진짜 마력이 실로 어마어마하군요. 네. 예. 그 선생님께서는 그런데 그 정각이라는 표현에서 좀 한 발자국 더 나아가셔가지고 심각이라는 용어를 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음 심자에 새길 각자를 쓰셔가지고 어떻게 해서 그런 용어를 쓰시게 되셨습니까? 예, 제가 정각이라는 것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네. 정각의 연원을 나름대로 또 이렇게 거슬러 봤잖아요. 좀 네. 생소한 사실상 용어 아닙니까? 네. 그래서 새길 전자, 새길 각자예요. 예. 그 새길 전자라는 건 전자, 전자입니다. 그래서 전서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꾸불꾸불한 글씨체죠. 예, 예. 왜냐 그것이 이제 그 문자가 생겨난 그 최초의 문자입니다만은 네. 그것으로서 그것이 새길 전자인데 그러한 채로 새긴다 해서 전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거실적으로 대명사가 됐는데 나는 거기에 대해서 무슨 용어가 잘못됐다는 표현이 아니라 네. 내 식으로 뭔가 좀 표현을 한번 한 것이 심각입니다. 심각이라는 것은 마음 심자 새길 각자인데요. 네. 단순한 문장을 새기는 게 아니고 거기에 문장도 새기고 문구도 새기고 네. 또 어떤 그림이라든가 도형도 새기면서 그 문장이라든가 문구가 가지고 있는 깊은 의미를 마음에 새기고 예. 그래서 그건 심각이잖아요. 네. 그 다음에 또 마음의 염력을 다해가지고
예를 들면은 아까 이런 그 도장 하나를 새기는 데도 있어가지고요. 네. 이건 그 해산 사슴입니다. 네. 해달처럼 혹은 산처럼 변함없고 또 이 사슴처럼 아주 고상하게 네. 뭐 중록자 불고토라고도 하죠. 예. 사슴을 쫓는 자는 뭐 토끼 같은 것은 쳐다보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를 새길 때 염력을 다 해서 새깁니다. 예. 그래서 마음에 새기고 또 마음을 새기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어법으로 그 심각이라고 쓰고 있고 누구에게 뭐 강변하거나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에 심각이라는 용어를 쓰는 사람들이 가끔 있기도 해서 또 기쁘기도 합니다. 그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선생님 마음에 새기는 걸 심각하시는 그 뭐 문구나 좌우명이 어떤 것입니까? 예, 뭐 적지 않죠, 많죠. 네. 많은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애설, 눈을 사랑했으면 얼어 죽을 각오를 해라. 아. 꽃을 찾아서 목숨을 아끼지 말아라. 중요한 가치, 어떤 진리를 찾아서는 목숨을 아끼지 말고, 그 다음에 아까 중요한 것은 말하자면 그렇게 아까울 것이 없이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그 배려지심입니다. 배려지심. 배려지심이 너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네. 나는 너를 배려하고 너는 나를 배려하면서 그것이 곧 그러면 다 끝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 배려라는 말을 가지고서 배려를 하면서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저도 아직 뭐 남 배려 못 합니다만 배려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네. 그리고 존자죠, 존자.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 네. 자기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건 뭐 자명한 일이겠고요. 그런 것들이 뭐 대략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좌우명입니다. 네. 예, 근래에 와서는 뭐 아까 그 소야 술타령도 좋지만은 그 뭐 우리 우리는 한글이 우리 고유 문자 아닙니까? 네. 대부분 서예 하면은 그 한문을 많이 씁니다. 저도 한문 공부 많이 했습니다. 하고 있고요. 그러나 한글 서예는 한글 서예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발전을 시켜야 된다 해가지고 한글 서예를 많이 쓰는데 어느 날 그 문득 읽은 시 한 대목이 있습니다. 네. 안도현 시.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네. 참 그렇죠. 해보면 해볼수록 간단하면서도 쉽고 뭐 그런 것도 또 뭐 개연이라면 개연으로 삼고 예.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네. 예. 네. 이제 제가 그 일전에 어떤 경험을 해보면 상당히 저 미국의 꽤 유명한 유명인이 한국에 와가지고서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붓글씨를 이렇게 쓰는 것을 보고서 아주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양에서는 글자를 가지고 아름다움을 표현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뭐 없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우리가 독창적인, 예술 분야로서 좀 갖고 가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뭐 좀 가벼운 질문을 한번 드려보면은, 벌써 이제 2003년도의 전시회 중에 실패한 가장의 방황, 어디로 갈까라는 전시를 하셨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서단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서단에 들어오게 됐고,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장을 새기다가 서예를 하게 됐고, 또 초대작가가 되고, 그러면서 서단 생활 10여 년 했습니다. 네. 심사도 하고, 또 서예협회 이사도 역임하기도 하고, 또 경기도 지부의 서예협 지부장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근데 어느 날 그 자기 자신을 돌아봤어요. 예.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돌아보니까 어떤 차원에서 한 작가로서 부질없는 일에 너무 깊이 들어와 있고 또 가정 문제까지 이렇게 처자 권속에 대해서 황금처럼 얘기를 하고 했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처자 권속에게 부도란가 아버지의 도와 남편의 도 네. 이게 통칭한 부도를 제대로 못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처자 권속이야말로 저는 제 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중요한 부분입니다. 네. 전부입니다. 어떤 차원에서는. 예. 처자권속에게서 보니까 입장에서 보니까 뭐 세속적 출세라든가 네. 적지 않은 명예 이런 것이 비해 가지고 철저하게 실패한 가장이더라고요. 네. 아니 그건 실질적이고요. 네. 그래서 우선 어서 급히 그 부질없는 그 서단의 명예를 벗어버리자. 네. 해가지고 2003년 3월 29일부로 서단의 모든 명예를 사표를 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제 그동안의 인생 유전을 다시 정리해가지고 네. 실패한 가장의 방황 어디로 갈까 나 라고 하는 제 개인전의 네 번째 개인전을 했던 것이죠. 선생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실지는 몰라도, 부인과 자녀분들은 어느 정도로 아빠, 부분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서예전, 그러니까 네. 제 필묵전의 전시 제목으로 대변하고 싶습니다만은, 제 여식이 하나 있습니다. 네. 지금, 대학교 이제 2학년 올라가는 딸인데 이름이 진리예요. 예. 그 아이는 그래도 아버지를 극진히 존경하고 네. 경외하는 눈치가 있고요. 아직 그 밑에 또 진솔한이라고 하는 네. 그 아들도 하나 있습니다만은 그 아이는 본체만 채우고 그럽니다. 그거 저희 집사람이야 어쨌든 필연적 인연으로 고생을 감내하고 있을 겁니다. 네. 가족 여러분들께서 선생님을 생각하시는 마음이야, 차고 넘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그것이 바탕이 되셔서 지금까지 이 경지에 오르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예, 그렇죠. 제가 최근 담전할 때, 네. 일장 공성 만골고라. 한 사람의 장수가, 예. 그 명성을 얻기까지는 만 사람의 군인들, 말병들, 네. 말하자면 고생이 있어서 가능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저 역시도 마찬가지죠. 아무래도 가족 구성원의 따뜻한 사랑이 없었다면야 여기까지 어떻게 왔겠습니까? 선생님과 말씀 나누다 보니까 참 시간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선생님께서 앞으로 개인적으로 소망하시는 바나 계획하시는 것이 있으시면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담 12,611자를 다 새겨서 네. 출판해서 이제 헤매는 자를 위한 길잡이라고 해서 내놓았고, 그 다음에 한글 폰트 작업을 했습니다. 예. 6가지 글씨체, 글씨체 하나에 2,350자. 그래가지고 15,842자를 한글 폰트 작업으로 이렇게 얼마 전에 마무리를 해서 지금 폰트 개발 회사에서 작업 중에 있고요. 네. 그래서 아마 그게 금년 6월 말경이면 이제 일반인들이 컴퓨터에서 내려받아 가지고 제 글씨를 가지고 이제 무슨 간판이라든가 명함이라든가 그래서 대중매체에 많이
이용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이게 새로운 서체를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만드신 예, 거죠. 네. 서체를 이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정말 이제 진정 자유인으로 살고 싶어요. 네. 그러면서 뭐 특별한 계획 없고요. 그때그때 네. 요청되는 것이 있으면 또 정말 기와 맥을 다해서 작업하고 네. 그다음에 즐거이 무엇보다도 예. 즐겁게 그러다가 뭐 또 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남겨진 것을 또 누군가가 뭐 보고 한 사람이라도 알아주면 그만이고 예. 그렇게 특별한 무슨 계획 같은 거 잘 안 세웁니다. 네. 예. 사실 계획이 없으신 것 같은데 참으로 큰 계획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가슴 한가운데 무엇을 새겨놓고 계십니까? 우리가 새겨놓아야 할 것은 미움과 추함이 아니라 사랑과 아름다움이라고 생각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인생의 큰 좌우명 하나 깊게 새겨보시지요. 삶의 큰 용기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